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봉떡빠입니다. 지금 집값이 12월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무슨 추풍낙엽 떨어지듯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 체감도가 현장에서는 아주 닭살이 돋을 정도로 뚝뚝 냉랭한 기운이 뼛속까지 침투해 들어오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업자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하게 떠돌아다니는 말이 IMF 외환위기보다 더 하락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전율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직방, 프롭테크 기업이라고 중개사들 쫙 배치해놓고 온라인으로 집을 파는 아주 혁신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던 기업인데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안 좋으면 중개법인 자회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권고사직에 들어갔습니다. 80%에 달하는 인원에 대해서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건데 여기는 웬만하면 부동산 경기 잘 안 타는 데죠. 그만큼 온라인상으로 운영이 되고 은행처럼 오피스 열어놓고 지정 운영 안 해도 되는 곳이라서 경영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그리 큰 부담이 없고, 근데 얼마나 지금 부동산 거래 절벽이 심각한지, 그리고 중개시장이 완전히 나락으로 가고 있는 건지, 직방마저도 인원 감축을 통한 경영 환경 개선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 거의 초토화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은행이 지금 상생금융한다고 살짝 주담대 금리를 내려주니까 한없이 부동산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자금이 무한정 그렇게 친절할 거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되죠. 지금 경기권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네들이 일주일에 빠지는 볼륨이 거의 떡실신하게 생겼어요. 아니 어떻게 5억 이상이 빠지냐고. 그리고 대부분 의왕시, 성남시, 고양시 등에서는 거의 30%까지 빠지는 곳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무순위 줍줍으로 나왔던 산성역 푸르지오 5억 로또라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거 3억 이상이 빠지고 있네요. 그냥 그렇게 당첨이 돼도 이거 무승부야. 건질 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스스로를 토닥여줘야 하는 위로가 필요한 당첨이 될 수가 있겠고요. 야, 이렇게 무순위 단지가 가격이 이런 식으로 빠지네요. 화성시, 의정부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동탄이 상당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GTX 호재가 있어도 여전히 집값이 뚝뚝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집값이 갑자기 빠지기 시작을 하면 일단 시중은행은 비상이 걸립니다. 왜냐? 은행에서 대출 낼 때 이미 은행은 지금 내가 산 집에 대해서 담보를 걸어놓죠. 안전망을 쳐놓은 건데 이후 집을 사고 집값이 올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만약 집값이 급락을 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은행이 문자를 자꾸 보내요. 심각해지는 거죠. 대출 약관을 보면 모든 은행이 공통적으로 특약을 집어넣고 있는데 만약 부동산 담보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 은행은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거나 추가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청합니다. 무시무시하죠. 칼을 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판단하기에는 담보 가치가 급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잡아놓은 담보 가지고는 대출 빌려준 게 은행 쪽에선 마이너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회해서 다른 담보를 잡거나 보증인을 세워서 빵꾸날 수 있는 자금을 메우려 한다는 얘기죠. 이게 우회적인 추심도 가능합니다.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독촉을 하거나 통지 도달일로부터 은행이 정한 기한이 경과되면 채무자는 기한 이익을 상실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한 방향으로 쭉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기한 이익 상실 통고, 독촉장 나오고 최고장 나오고 그리고 법적 집행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집을 결국 잃고 마는 겁니다. 일단 은행이 빌려준 돈이 회수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대출을 3억 땡겼는데 1억이 폭락을 해버리네. 그러면 자기 자본 2억에서 1억이 줄어버리고 LTV는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당연히 부채는 그대로 3억 갚아야 되는 거고. 이게 상황이 더 악화가 돼서 2억이 하락이 됐다 치면 그러면 자기 자본 2억은 공중분해 되는 거고 당연받다 자기 자본이 없어지니까 LTV는 100%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란 얘기죠. 결국 대출은 그냥 그렇게 아주 스무스하게 빌리는데 하자가 없었다 해도 지금 아파트 값이 수직으로 내리꽂히게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기 시작하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담보 보충해야 되고 보증인까지 세워야 되고 이게 안 되면 그때부터 기한이익 상실로 이어지면서 법적 단계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냥 은행은 자기들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문어발식 회수 의지를 드러내면서 사방에서 압박을 해오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할 거냐고.
아니 어떻게 하면 경매에 넘어갈 때까지 주인은 뭐 했냐고 혀를 끌끌 찰 수도 있겠지만 주인 입장에선 뭐 급급매라도 내놓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사주는 사람이 없다. 이때부터 정말 눈앞이 아득해지는 상황이 전개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MZ세대는 이걸 잘 몰라. 아니 은행 대출 계약서에 사인하면서 이런 특약 있는 줄도 모를걸. 집값 떨어지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반등하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부동산 하락세가 아주 심각한 고를 만들기 시작을 하면 이때부터 아주 쌀벌한 분위기가 연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계부채가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무작정 빌리고 보자는 식의 액수가 지난달만 해도 주담대가 4조가 늘었다지 않습니까? 집값 담보 가치가 하락을 하는데 은행이 어떻게 눈이 안 튀어나오겠습니까? 그냥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당장 주식시장은 워낙에 코스피가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주식담보대출 회수 중에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대략 880억 정도의 대출을 회수 중인데 굉장히 공격적인 회수 사이클이라 볼 수 있죠. 아마도 대출 규정을 더욱 타이트하게 바꿔놓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회수 절차로 전환을 한 것 같고요. 이거 죄다 부실이 되어버리면 휴지 조각 될 수 있으니까 대부분 재무 구조가 어렵거나 주식 거래량이 적은 기업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이거 단지 주식시장에서만 대출 회수가 진행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인터넷 은행 역시 올해 들어서 공격적인 주담대 대출을 하면서 영업이익 극대화라는 타겟을 노렸었는데 이거 다 이유가 있죠. 신용대출만으론 은행 건전성이 악화가 되거든. 여기 연체라는 구멍이 뻥하게 뚫리게 되면 어디에 밴드를 붙여서 상처를 가리느냐? 답이 없어요. 밴드 수준에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외과 수술을 해서 다 드러내야 할 판이 되는 건데. 그래서 주담대로 돌린 거죠. 왜냐? 연체가 발생해도 주택을 경매로 매각 혹은 정부기관으로부터 대위 변제를 받으면 원금 회수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은행이 대출 원금에 대한 회수 절차를 보다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K뱅크, 카카오뱅크 등등의 인터넷 은행들이 더욱 주담대 대출에 뛰어든 거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은행 대출 회수가 단지 극악의 상황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집값이 추락하는 시점에서부터 조짐을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인터넷 은행 신중하게 이용하셔야 되겠고요. 지금처럼 집값이 극단적으로 흔들릴 때는 조심하셔야 되는데 지금 뭐 인천 집값 떨어지는 거 장난 아니죠. 특히 대출 물고 들어간 투기 수요가 많아서 더 깊은 내상을 입기 전에 빠져나오려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하락세가 4억은 뛰어넘어가고 있고 80%까지 떨어진 것도 속출합니다. 여기 워낙에 투기 수요가 많이 몰렸던 곳이라 그냥 먹을 것 없다고 생각되면 바로 손 털고 나오는 분위기거든요. 아마 12월 들어서는 거의 폭락 양상으로 떨어질 가능성 높을걸요. 지금 미국 국채가 4.1% 이하로 내려갔다고 지난주에 이제 금리가 전격 인하될 거라고 영끌한 젊은 층들이 나발을 불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초단기적인 하락세고요. 벌써 이번 주말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했어요. 결국 미국 국채는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금리 인하 쪽으로 몰아붙이기에는 미국 국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경제가 너무 안 돌아가고 있지 않나? 부동산 불판은 금리 혹은 환율 등등의 대외 변수도 있겠지만 기본 자국 경제가 침체기로 들어가면서 성장률이 빠지기 시작하면 부동산 불판은 전혀 달아오를 수가 없죠. 철판구이는 화력이 좀 받쳐줘야 제대로 불맛이 나오는 건데 부동산도 기본 경제 성장률 자체가 받쳐주지 못하니까 그동안 한 번에 올랐던 점핑 수준의 상승세 그냥 이제 물 건너갔다고 봐야죠. 그만큼 경제 성장률이 한계치에 와 있는 상태에서 그동안 30년치 정도 집값이 미리 올라버릴 정도로 엄청난 시세로 집값이 넘사벽이 되어버린 건데 여기서 집값이 더 오른다는 건 이거 개오바죠. 개오바. 이젠 그리고 그렇게 올랐던 기저의 힘은 바로 막강한 부채의 힘, 빚에 대해 파워가 만들어낸 집값 담보 가치의 철저한 호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경제 약세 현상이 뚜렷해진 한국의 상황으로선 부동산이 어떤 변수로도 올라갈 힘을 잃은 거고 비상하는 용이 되려다가 추락하는 이무기가 됐어. 근데 여기서 또 빚천치를 벌여요?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게 정말 법적인 집행으로 다가오면 얼마나 후덜덜 할지를 몰라서 그런 거죠. 연일 한국에선 미국 기준금리가 인하될 거라 떠들지만 실제 미국 연준 인사들은 추가금리 인상을 염두에 둔 발언 연일 하고 있고요. 연준의 정책금리가 이전보다 더 높아야 한다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금리의 겨울은 가고 저금리의 봄은 오고야 만다는 식의 말들과는 달리 긴축은 2024년도에도 변함없이 족쇄를 채우기 바쁠 겁니다. 이런 와중에 어제 12월 8일에 분양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안 법률안이 쓰레기통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제초안 개정안은 통과가 됐는데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은 불어. 이렇게 되면 고스란히 피해는 전국
66개 단지 43,000 가구가 보게 되는 거죠. 이젠 집을 팔 수도 전세를 내놓을 수도 없게 되죠. 특히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해결하려 했던 분들은 엄청난 자금 압박을 받을 수 있고요. 계획이 틀어져 버리니까 이거 뭐 자칫 포기 사례도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특히 서울에선 장이자일 레디언트 2,840가구 대단지였죠. 1,300세대가 일반 분양분이었는데요. 분양가가 10억에 가까웠습니다. 혀를 내두를 정도의 가격, 분양권 거래가 됐는데 11억 선상, 확장비, 옵션비, 세금, 중개수수료 합치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별로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죠. 주변 시세도 레미안 장이 포렉 카운티가 고점 13억 선에서 9억 6천 수준입니다. 오히려 주변 시세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당시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대로 형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1300세대 분양을 받은 분들 중에서 전세를 줄 수 없어서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극악의 상황까지 이르게 되면 여기 1300세대 중에 계약 취소로 줍줍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봐도 장이동 치고는 너무 분양가가 비쌌고 주변 시세가 지금 신통치 않기 때문에 상당한 폭풍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올림픽 파크 포레온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분양 4,700가구. 여기서도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 치르려는 사람들 뭐 발을 동동 구르게 생겼습니다. 게다가 이편한 세상 고덕 어반 브릿지 600세대 일반 분양, 강동 헤리티지 자이 200세대 일반 분양, 역촌동 센트럴빌 아스테리움 500세대 가까이 되죠. 여기서 일반 분양 중에 10% 내외 포기한다 해도 거의 뭐 1000세대, 1200세대 이상이 그냥 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바로 당첨 포기해버릴 수도 있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금 상반기 부동산 규제 해제가 풀리지 않았던 부분이 지금으로선 당첨분을 반납해야 하는 극악의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냥 뭐 절단 나는 겁니다. 법안 자체가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부동산 상황은 거의 한 치 앞도 내다보이지 않는 분양시장이나 매매시장이나 역대급 핵폭탄을 맞고 그대로 쓰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할 수 있겠습니다. 조심조심 한 발 한 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동산 크래커처 지금 부동산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직방 같은 부동산 업체도 권고사직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고요. 이 와중에도 부채는 갈수록 늘어나면서 고질적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면서 이후 은행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법적인 집행까지 일어날 수도 있는 아파트 하락세 완연합니다. 게다가 법안까지 통과되지 못함으로써 정말 역대급 극악의 아파트 당첨자 포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잘 지켜보시면서 대비 철저히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